안녕하세요. NC소프트 전무 출신으로 자율주행 스타트업 세솔테크의 대표를 지낸 이재성 고문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직장 다니는 후배들을 만나보면 비상경영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비상경영 시대에서 회사를 다닌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뜻이냐 하면은 사실 우리가 좀 경기가 침체됐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침체가 돼서 다시 살아날 거다, 이런 전망도 많았었는데 이제는 침체가 계속되면서 불황의 시대도 접어들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쉬운 예로 올해 우리나라가 성장을 얼마나 했을 것 같습니까? 정부 목표치가 한 1.4% 정도 되는데 그것도 달성할지 말지는 4분기 성장률을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올해 물가가 어느 정도 올랐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시대라는 거고요. 내년은 더 나빠질 수도 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먼저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기 불황의 시대에 접어들었다라는 것은 누구나 부인하지 않을 텐데요. 그럼 이 불황을 얼마나 빨리 극복해낼 거냐 하는 거는 저 같은 어떤 기업인 입장에서 보면 결국 얼마만큼 기술을 혁신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 상장회사의 시가총액 한 12업체를 쭉 뽑으면요, 한 80%는 사실상 혁신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아무리 경기 불황의 시대다 하더라도 결국 혁신 기술을 가진 회사만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조언은 3년, 5년, 한 10년 뒤를 내다봤을 때 내가 선택하는 회사의 업종이 성장할 수 있느냐를 확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기 불황의 시대일수록 성장 유망한 업종을 택해라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기업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는 뭘 만들어내는 거죠. 그걸 프로그램을 가지고 개발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기계를 가지고 뭘 생산할 수 있습니다. 뭘 개발하거나 만들어내는 일이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겠습니까? 이걸 파는 일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개발부서 또는 영업부서가 기업의 핵심이고, 지금처럼 불황의 시대는 더더욱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핵심 부서라 그러면 개발 혹은 영업부서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조언을 드립니다. 학교 간판만 내세우는 시대는 갔다라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넷마블 코웨이 의장님, 그리고 넥슨의 대표이사님, 또 넷마블의 대표이사님, 또 NC의 부사장님 등등, 여러분들이 선망하는 기업의 아주 고위 임원들 중에는 꼭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렇게 학교 간판을 내세울 만한 그런 학교를 나온 분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그런 명문대를 나온 그룹들도 있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학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기업에는 명문대를 나와서 실력을 발휘하는 그룹과 명문대를 나오지 않아도 실력을 발휘하는 두 그룹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력은 있는데 대학 간판 때문에 인정 못 받는다, 이런 시대는 지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또 제가 드리고 싶은 현실적 조언인데요. 취업 N수 시대는 지금 같은 불황 시대는 더더욱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회사를 들어갈 때 대학을 졸업하거나 혹은 졸업한 지 얼마 안 돼서 도전하는 방법이 있죠. 근데 그 방법을 하는데도 내가 목표하는 회사를 가기 어렵다. 그러면 그 업종에 내가 목표하는 회사보다는 좀 낮은 회사들을 먼저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많은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도 점점점 기업에서는 바로 쓸 수 있는 흔히 말하는 즉시 인력감이죠. 경력직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대학에서 배운 거랑 기업에서 실제로 일을 하는 것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학습을 많이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처럼 불황시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대학 나왔다고 반드시 일을 잘하는 시대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이 일을 잘할지, 비록 좋은 대학은 아니지만 일을 잘할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제일 좋은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경력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경력직 직원을 뽑을 때는 대학을 보는 확률이 매우 낮아집니다. 오히려 어떤 기업에서 어떤 일을 했고 어떤 걸 배웠느냐를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N수생 전략보다는 경력직 입사 전략으로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아마 한 번쯤 얘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스타트업이 그냥 단순히 새로 시작하는 사업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스타트업은 소프트웨어나 기술 기반의 초고속 성장 모델을 가진 신생기업이죠. 여기서 제가 초고속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알파벳 J를 생각을 해보시면 일정 부분부터는 급격하게 발전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혁신 기술을 가지고 일정 시점에서 J커브 형태의 급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스타트업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투자 유치는 여러 단계를 거쳐서 투자를 받는다. 이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시드 투자를 받았다, 시리즈 A를 받았다, B를 받았다, 이런 얘기들은 그냥 실리콘밸리의 하나의 관행을 따르는 용어들입니다. 그러니까 1차 목표는 총이 창업 투자를 받는 거죠. 시드 투자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시드 투자를 받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친구들끼리 모여있을 때 야, 나 이런 사업 아이디어가 있어 이런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게 장사와 스타트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생각이 그대로 구현되었을 때 정말 급성장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냥 지역에서 괜찮게 돈을 벌 수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장사와 스타트업의 차이는 일정 시점 지나서 정말 급성장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냐 아니냐죠.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를 보고 야, 너 아이디어 좋으니까 우리 장사를 한번 해볼까? 야, 이 아이디어 좋으니까 우리 스타트업을 한번 해볼까? 이렇게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창업을 해야 된다, 내가 투자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항상 상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기본적으로 가면 우리가 소비자 중심에서 생각하라고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생산자,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라는 건데,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불황이죠. 누구나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투자를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투자를 하지 않으면 그 회사 자체가 운영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아무리 불황이라 하더라도 투자를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걸 투자사라고 보면 되고요. 우리가 투자사들이 여러 분리되어 있는데 지금처럼 불황 시대는 역할이 계속 혼재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떤 투자사는 초기 단계에는 투자하지 않고 시리즈 B 단계부터 들어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 그러면 지금은 그런 경계들이 잘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투자사를 만나서 내 사업 구상을 잘 전달해서 투자를 받는 데는 또 하나 이점이 생긴 부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불황기죠. 그러면 단순한 아이디어 가지고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너 어떻게 해서 돈 벌 건데? 그걸 비즈니스 모델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불황의 시대는 BM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적용이 될 수 있는 시장을 얼마나 우리가 합리적으로 설득하고 공감을 이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을 하면 이러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다. 근데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적용될 수 있는 시장은 이만큼 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하면 나는 일정 성장부터 급성장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시장일 수 있겠죠. 대표적인 게임 같은 겁니다. 게임은 이미 존재하니까 내가 이런 게임을 만들면 이렇게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미 존재하지 않는 시장도 있습니다. 가령 쿠팡 여러분 아시죠? 새벽 배송 아시잖아요. 그 쿠팡이 새벽 배송이라는 아이디어를 낸 거죠. 이런 시장이 있다. 이런 시장이 커질 거다. 우리를 믿고 투자해라. 그래서 지금 쿠팡이 어떻게 됐습니까? 소위 말하는 대형 마트보다도 훨씬 더 커진 회사가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은 새벽 배송이라는 것이 그냥 흔한 일이지만 쿠팡이 이 아이디어를 내고 투자를 받을 당시에는 어땠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이 시장이 존재를 하면 내 아이디어는 이런 시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성장할 거다. 그런데 이미 시장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런 시장이 열릴 거다라는 것들을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서 공감대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투자를 받을 때 하나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투자를 받게 되면 우리의 주식이 발행이 되는 겁니다. 주식이 발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혹은 창업자가 가지고 있는 지분율이 떨어지거든요. 반면에 우리나라에는 신용보증이라고 하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술보증기금 그리고 신용보증기금 이 두 회사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회사는 이른바 기존 금융권에서는 돈을 좀 빌려주세요. 그럼 담보 뭐가 있어?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스타트업 하는 사람들이 무슨 담보가 있겠습니까? 오로지 기술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기술이 있으면 기보나 신보 쪽을 통해서 신용 보증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보증을 통해서 정책 자금을 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 자금의 대출이라는 것은 제도가 좋아져서 어떤 개인의 그냥 창업자의 개인 보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괜찮은 생각이 있다 그러면 기보나 신보의 문을 두드려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게 불황 시대니까 훨씬 더 소통이 중요하겠죠. 뭐 과거 같으면 스타트업이라는 것이나 창업이라는 것이 사실 도전인데 경기가 좋을 때는 뭐 도전해 뭐 안 돼 뭐 다른 거 하면 되지. 하지만 지금처럼 불황일 때는 도전 자체가 훨씬 더 망설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창업하는 입장에서도 그냥 나 믿고 와라 단순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철학이 우선 공유되는 건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회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 나갈 거다라는 철학이 공유돼야 될 것 같고요. 그 철학을 공유하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문화는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문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솔직하고 신뢰 있게 정기적으로 이야기해 나가면서 회사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내 생각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솔직하게 이런 생각들은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라고 구성원들에게 얘기하고 또 그 생각을 바꿔 나가는 것도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취업이든 창업이든 제일 중요한 거는 내 생각이 내 계획대로 되었을 때 5년, 10년 뒤를 보는 겁니다.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이 회사의 업은 5년, 10년 뒤에 발전할 것인가? 내가 창업하고자 하는 이 업은 5년, 10년 뒤에 발전할 것인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취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설령 내가 다니는 회사가 중간에 멈춘다 하더라도 나는 다른 길을 찾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창업하는 입장에서는 이걸 솔직히 인정하라고 사람을 뽑으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제가 자율주행 회사 스타트업 대표를 할 때 저는 구성원들에게 그랬습니다. 이 회사는 경우에 따라서 멈출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멈추지 않을 거다. 왜? 자율주행 시대는 열릴 거니까. 그러니까 취업이든 창업이든 유망한 업적의 핵심 일을 하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불황의 시대지만 그래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도전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